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시민이 직면하는 도덕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볼까요? 학습 목표. 세계 시민이 직면하는 도덕 문제를 설명할 수 있고 지구촌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생각열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만화 많이 봤죠? 지겹도록 봤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더 봅시다. 교과서에 있으니까. 자,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20명은 영양실조에 걸린대요. 20%는. 그리고 1명은 아사하기 직전. 그리고 15명은 비만이래요. 그리고 20명은 전체 에너지의 80%를 쓰고 있지만 나머지 80명은 20%를 나눠 쓰고 있대요. 그리고 1명은 대학 교육까지 받았지만 한 명이 아니라 14명은 글조차 읽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습이나 폭격,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죠? 지금 두려워했어요? 그렇지 않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축복받았다는 거는 그런 사람이 20명이나 된다는 거죠. 100명 중에. 자, 지구촌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지금 봤던 것처럼 환경 문제도 있을 테고, 환경. 그리고 난민 문제도 있고, 빈부격차. 또 뭐 있죠? 테러, 전쟁, 물 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시민이 직면하는 도덕 문제.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도덕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만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죠? 코로나가 중국만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지구 건너편의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때 말했듯이 코로나 걸렸는데 내가 자가격리 안 하고 싸돌아다니면은 온 세계 사람들이 감염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세계 시민은 어떤 도덕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지 한번 기사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 땡땡국. 사람들은 이곳을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 부른다. 40여 년간 이어진 가뭄 탓에 땅은 척박해졌고 사람들은 흉년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다.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거죠. 오랫동안 굶주린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생명이 위태롭대요. 아이의 어머니들도 잘 먹지 못해서 젖을 물리지 못하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더욱 심하겠죠. 이 어린이들 중 10명 중 1명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고 있대요. 우리 반이 33명이니까 이 중에서 3.3명은 죽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여러분,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위 나라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방금 봤듯이 가난, 그리고 기근, 영양실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기사는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밥이 넘치고 넘치죠. 여러분, 급식을 먹어도 받고 다 버리거나 아니면 적당히 먹고 그냥 버리거나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버리거나 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먹지 못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자, 세계 시민이 직면하는 도덕 문제 또 한번 볼까요? 다음 기사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자, 커피. 여러분들은 커피 잘 안 먹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료 중 하나예요. 그렇죠? 선생님도 지금 커피 먹고 있어요. 그러나 커피 인기에도 불구하고 커피 원두를 재배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대요. 왜지? 커피 엄청 잘 팔리는데 왜 빈곤할까요? 왜냐하면 커피를 팔아 얻는 돈 중에서 커피 생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크지 않기 때문이래요. 대형 커피 회사나 중간 거래상이 99%나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커피를 100만 원을 팔면은 만 원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거라고 하네요. 자, 남은 1%만이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게다가 커피 열매를 따는 노동자 중에는 어린이가 많대요. 어린이는 청소년보다 어린 거면 한 진짜 초등학생까지가 되겠죠.
이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어른보다 훨씬 돈을 적게 받으면서 일한대요. 맞아요. 돈도 엄청 조금 받으면서 엄청 힘든 일을 계속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커피 시장이 성장하고 커피 가격이 치솟아도 생산 노동자들의 가난은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자, 안타까운 일이죠. 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세계 시민이 직면하는 도덕 문제는 뭘까요? 그쵸. 첫 번째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 착취. 굉장히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한 8살부터 11살까지 뭐 했어요? 그냥 학교, 초등학교 갔다가 새샘초, 청룡초 갔다가 돌아와서 간식 좀 먹고 피아노 학원 가고 놀고 친구랑 놀고 게임도 하고 PC방도 가고 코너도 가고 이랬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여기 이 나라에 있는 아이들은 하루에 7시간 정도밖에 못 자면서 남은 시간은 다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교육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동을 시달려야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노동을 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 세계 시민이 직면하는 도덕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봤듯이 환경, 기근, 폭력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첫 번째로 빈곤과 기아. 야, 요즘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대한민국의 이야기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빈곤과 기아는 오늘날 세계 시민이 직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네요. 여러분,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의식주 중에서도 식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집이 없으면 죽지 않아요. 옷이 없다고 죽지 않아요. 하지만 먹지 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예요. 생존과 목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이런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빈곤과 기아는 아동의 노동력 착취나 인권 침해 문제 등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난한 친구들을 야, 일하면은 돈 좀 줄게, 일해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렇게 아동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환경 문제,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하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환경이 거의 마지노선에 왔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에너지를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한 탓에 환경 문제는 거의 마지노선에 와 있어요. 자, 다음 기사를 읽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온난화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피지 이런 나라 섬나라들이 바닷속에 잠길 위기에 처했대요. 바닷속에 왜 잠기냐? 봐봐요. 섬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바닷물이 있겠죠. 파란 색깔 바닷물이 있어요. 근데 빙하도 있잖아요. 이렇게 빙하. 근데 빙하가 다 녹으면은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잠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들은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우리 국민의 이주를 자원해야 된다라고 목소리 높이지만 잘 받아주지 않죠. 이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는데 난민을 잘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곤해지고 범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쟤네를 어떻게 믿고 쟤네를 받아? 라는 의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받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피지, 투발루, 키리바시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건 아주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 작은 나라면 사람도 적겠죠. 그럼 그만큼 쓰는 에너지 양도 적을 거고 자원도 적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해수면 상승, 즉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이 세 국가에 많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대형 국가나 산업 국가 이런 데서 발생한 일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겪는 국가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잘 난민을 받아주지 않죠.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대부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그냥 위기에 처한 국가에게 다 떠넘기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2050년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2억 5천만 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대요. 섬나라에 직면한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도 에너지를 낭비하잖아요. 에너지 낭비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체육 갈 때, 음악실 갈 때 불 끄고 가요? 에어컨 끄고 가요? 난방기 끄고 가요? 절대 안 끄죠. 여러분 양치할 때 물컵 써요? 그렇지 않죠. 다 에너지 낭비를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다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위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환경 문제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자식의 자식들, 여러분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들까지 연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시민 모두는 이런 환경 문제의 발생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해결도 같이 해야 한다. 자, 그럼 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냐? 폭력과 전쟁 문제가 있어요. 자,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영토 확장, 자원의 확보, 종교 대립 등으로 계속해서 테러와 전쟁, 폭력이 일어나고 있죠. 자, 테러와 전쟁, 폭력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요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생이 확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코로나는 별것도 아니에요. 이런 폭력과 테러, 당장 여러분 옆집에서 폭탄이 터진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학교는 다 중지될 테고 여러분들은 집도 잃고 갈 데도 없어요. 당장 먹을 식량도 없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게 바로 폭력과 전쟁, 테러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안전과 생존뿐만 아니라 평화롭고 인간다운 삶까지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인구 문제, 식량과 물 부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자, 그럼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례 한번 볼까요? 땡땡 고등학교에서는 빈곤을 겪는 해외 아동을 위한 행사를 펼친대요. 벼룩시장을 열어서 기금을 마련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 반, 딱 우리 반, 6반, 7반, 8반, 9반, 10반에서는 빈곤 아동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모금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직접적인 봉사 활동도 할 수 있을 테고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캠페인에 참여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게 다 너무 도덕책 같지만 사실 진짜 도움이 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위 기사의 학생들은 작은 정성을 모아 빈곤을 겪는 해외 아동을 돕는 활동을 펼쳤죠. 자, 그럼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자, 개인적 차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많대요. 예를 들면 환경 친화적 소비. 뭔 말이냐면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안 돼 있는 거를 삼으로써 환경에 도움을 주고 그렇게 과대 포장된 것보다는 잘 포장, 환경에 좀 더 이롭게 포장되어 있는 거를 사는 거, 그런 게 환경 친화적인 소비예요. 그리고 자원을 절약하는 거,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데 잘 안 하죠. 그리고 어린이 후원, 봉사활동 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도움이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법과 제도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지구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지원하는 활동. 그러니까 지구 공동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기관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리고 국제적 차원, 국가와 국가가 함께 해야 할 차원도 있겠죠. 여러 나라의 협력이 필요한 도덕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제기구, 뭐 유엔과 같은 유엔 국제기구나 국경 없는 의사회나 여러 가지 비정부 기구는 뭐냐면 권력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을 위해 시민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민간단체,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어떤 좋은 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모인 비이익 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종 국제 협약을 맺는 방법, 환경에 관한 협약을 맺고 그걸 실천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개인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노력할 때 보다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자, 이번 단원이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그렇죠? 봤듯이 그래도
여러분이 좀 더 세계 시민으로서 좀 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단원이니까 잘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세계 시민 보드게임은 혼자니까 할 수 없고 확인하기 이거 문제풀이 선생님이 과제로 내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꼭 푸세요. 과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우리 반도 많고 7반, 6반, 8반, 9반, 10반 다 한 명, 두 명씩 다 있는데 선생님이 다 체크하고 있어요. 다 체크해서 생활기록부에, 생기부에 다 적을 거예요.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 때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선생님은 정말 확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발 점 하나 찍지 말고 글을 꼭 쓰고 또 밑에 거 베끼지 좀 마세요.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거 베낀지 안 베낀지는 내가 다 알아요. 제발 베끼지 말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스스로 풀어보세요. 알았죠? 오케이.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대면으로 만나죠. 이제 온라인 수업 없어요. 웬만하면. 자, 마지막 온라인 수업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봐요. 안녕.